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경기권역 창업지원기관 사회자협동조합 사람과 대상 강혜령 과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회계지침 매뉴얼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계지침을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 육성사업 창업팀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사업비 신청 절차 등 상이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계지침 매뉴얼은 기초편, 사업개발비편, 운영경비편으로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인 운영경비편입니다. 운영경비편은 창업팀 사업비의 구성, 일반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창업공간 임차료, 역량 강화비, 공통경비, 여비, 활동비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업팀 사업비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팀 사업비 구성은 크게 사업모델 개발비, 운영경비 2가지 비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운영경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일반 운영비, 여비, 활동비 총 3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또한 공통서류는 기초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오늘의 내용인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인 사업모델 개발비보다는 세목도 적고 글자도 적은 만큼 사업비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파트입니다. 그럼 운영경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란 일반 운영비, 여비,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창업공간 임차료, 역량 강화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복사, 인쇄, 인화, 스캔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구입비, 우편요금, 공공요금, 창업공간 임차료 등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서 구입비의 경우 경영, 마케팅, 재무회계와 사업화 계획서상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 도서 구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서 구매 관련 불인정 사례를 알려드리면 자기계발책 또는 소설책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책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구매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되어 사업비 환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책이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책은 구매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사용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시 필요한 서류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온라인에서 구매 시 견적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사용 후에는 결제 방법에 따른 공통 서류를 기본으로 사진이 포함된 물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또는 장바구니 캡처 등은 품목, 수량, 가격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견적서는 공급자의 정보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래 명세서 또한 마찬가지로 품목, 수량, 가격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견적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의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카드 결제 영수증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품목, 수량, 가격이 잘 보이고 공급자의 정보가 명확하게 보이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좌 거래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이체 확인증, 세금 계산서를 잊지 말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사용 시 주의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업비 신청 시 견적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바구니 캡처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견적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견적서가 우선 제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를 할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우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바구니, 주문 내역서 확인서 등을 캡처할 경우에는 품목, 수량, 금액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캡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할인 쿠폰, 적립금 등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기간 동안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어 추가 자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 적용을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두 번째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팩스 등의 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사용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요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역외창업공간을 신청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외창업공간을 신청한 후 멘토 또는 매니저의 확인을 거치고 진흥원의 보고가 완료된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요금은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거나 개별 납부 후 다음 달 사업비의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은 대표님께서 선 결제하신 다음 사업비에 신청하시어 소급 적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소급 적용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으신 후 창업팀은 금액을 납부했던 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금액이 매달 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신청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선 결제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우리 창업팀의 통장, 즉 신한은행에서 만든 사업비 통장에서 자동 이체는 불가능하오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모든 관리비 청구서가 공공요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비, 승강기비, 청소비 등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협회, 기타 계약에 의한 각종 부담금, 차량 보험료, 휴대폰 통신료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요금 사업비 사용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표님께서 선 결제 후 사업비로 소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로 영수증 또는 청구서와 함께 납부 이체 영수증을 주시면 소급 적용하여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100% 선 지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원 단위로 금액이 달라져 정확한 사업비 신청이 어렵기도 하고 지로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람과 세상에서 대표님께 입금이 지연될 경우 우리 창업팀은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선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만약 지로 영수증 납부 기일이 사업비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선 지출이 아닌 사업비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신 후 사업비에서 지출하셔도 됩니다. 지로 통지서 예시입니다. 관리비 영수증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비, 관리비 등은 공공요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일반 운영비 세 번째로는 창업공간 임차료입니다. 창업공간 임차료는 역외 창업공간 신청을 한 창업팀 중에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차료 집행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료는 배정받은 사업비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협약금액 1,0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또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 운영 중인 공간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능하며 임차료 또한 역외 창업 공간을 신청한 후 멘토 또는 매니저의 확인을 거치고 진흥원의 보호가 완료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거주 목적의 창업 공간은 임차료 집행이 불가능한데요.
불인정되었던 예시로는 오피스텔을 역외창업 공간으로 신청해 주셔서 직접 방문해 보니 자취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역외창업공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업공간 임차료 사용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비 신청 전에 역외창업공간을 신청해 주셔야 함이 제일 첫 번째고, 역외창업공간으로 승인 후 사업비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후 제출 증빙 서류로는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만약 임대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운영비 네 번째로는 역량 강화비입니다. 역량 강화비는 창업팀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교육비, 컨설팅비, 자문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원고료, 강사료, 교재비, 수강료,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 노무, 마케팅, 재무 등 창업 또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또는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집합교육, 초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수강료는 집행이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에 소요되는 경상비용 및 시험 신청 비용은 불가능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 및 팀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상 교육서비스 관련 업태 또는 업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육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인정 사례로는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팀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교육을 들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성사업 사업비는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 및 팀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하는 중요한 분이시라면 팀원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비 사용 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를 사례별로 준비하여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사업비 신청 시 수강 신청 내역서 또는 참가 신청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사후 제출 증빙 서류로는 결제 방법에 따른 기초 증빙을 기본으로 수료증 또는 참가 확인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비 신청 시 교육계획안, 강사 이력서, 강의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후 제출 증빙 서류로는 수당 지급 명세서, 강사료, 이체 확인증, 교육자료, 강의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강의를 다 들으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1일 강사료 12만 5천 원 이상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 영수증도 제출해 주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강화비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교육계획안으로 사람과 세상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수료증으로 꼭 직인이 있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강의 확인서 및 수량 지급 명세서 예시입니다. 위의 자료는 회계 지침에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강화비 중 컨설팅 및 자문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설팅 및 자문료는 창업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 창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비용을 말합니다. 창업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 노무, 세무 등에 대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문에 대한 사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구체적인 자문 내용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야 하며, 고시금액이 있을 경우엔 공인된 금액을 지급하고 아닐 경우에는 회계지침 내 강사료로 계상합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관련 정보를 득하기 위한 고급 정보 검색 이용료, 특허 정보 검색료, 논문 이용료 등 서비스 요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및 자문료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후에는 자문 내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강의 확인서, 전문가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사용 후에는 수당 지급 명세서, 교육 자료, 강의 사진, 자문 내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고급 정보 이용료 사용 시에는 이용요금 견적서,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사업비 사용 후에는 산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결제 금액에 따른 기초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컨설팅 및 자문료 사용 시 증빙 자료 예시입니다. 왼쪽은 업체와 진행 시 제출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오른쪽은 고급 정보 이용료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화면 캡처 내용입니다. 역량 강화비 사용 시 불인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등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개인 역량 강화 목적 집행 및 시험 응시료, 관련 세금 집행은 불인정합니다. 진흥원이 주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 지급은 불인정하고 입시 및 교양, 자기개발 서적 구입, 학회지, 월간지 정기 구독비 사용도 불인정합니다.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 금액을 제외하고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다루었지만 교양 또는 자기개발 서적 구입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역량 강화비의 마지막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는 3개 이상 창업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경비,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진흥원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첫 번째로 창업공간의 인터넷, 팩스 사용료, 정수기 비용, 복사기 임체료 등의 경상경비를 창업팀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는 공공요금과 달리 창업팀의 공용공간, 즉 창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과 세상 창업팀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공통경비는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람과 세상 창업팀은 지난 3월 협약서 작성 시 공통경비와 관련하여 따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의를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여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창업팀의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국외 여비, 국내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글로벌 특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외 여비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여비에 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만을 계산 가능합니다. 별도의 일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출장성 경비는 해당 출장 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장 복명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며 여비 지급표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여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즉 대중교통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격오지 방문, 화물 운반 등 자가용을 필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운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비는 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이 지급 가능하며 연료비는 주입한 연료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여행거리 곱하기 유가 나누기 연비로 계상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인정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택시 사용은 불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증빙은 장애인 카드 사본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 출장,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창업공간 및 역외창업공간 출퇴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비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출퇴근성은 절대 지급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출장도 불가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육성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사례를 좀 접하게 되는데
사례 중에 하나는 출장이 아닌 개인 여행을 위해 여비를 사용하신 정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거래처 한 곳을 일회성으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박 3일 동안 그 지역에서 머무신 숙박비 증빙을 제출해 주셔서 숙박비는 사용 불가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들이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여비는 사업과 관련된 출장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비 사용 시 지출 증빙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여비도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선 지출 후 소급 적용으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신청 시 유류비, 주차비, 숙박비 등을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오신 후 사업비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출장 보고서, 운임 및 숙박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를 지급받으신 후 신한은행 대표님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비 정산 신청서 및 출장 복명서인데요. 이 자료 또한 사람과 세상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류비를 신청하실 때 키로수 계산은 창업팀의 사무실 출발, 출장 목적지 도착으로 네이버 또는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계산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통행료, 철도 운임은 화면과 같이 영수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비란 창업팀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소량 인쇄 및 복사비, 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증빙이 불필요합니다. 활동비는 대표님의 월급이 아니며 사업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회의비, 기자재 구입비, 출장 경비 등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활동비는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하신 후 신청월을 포함하여 최대 2개월분을 사전 혹은 사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활동비는 지급받은 달에 반드시 대표 또는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4월에 지급된 활동비는 4월 말일까지 대표 또는 법인 통장으로 반드시 이체하셔야 하며 만일 이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가 된 4월 활동비를 5월에 사유서를 제출하셔도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비 신청 필요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활동비 신청 시에는 월별 사업비 사용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비 사용 후 대표 또는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 확인증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회계 매뉴얼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창업팀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길 희망합니다. 대표님 모두 개인 위생과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육성사업 전반적인 내용 및 사업비 사용 등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